어느 날인가 플로렌스는 포구에서 상공을 나는 외가리 한 마리를 보았다. 외가리는 힘차게 날개짓하면서 부리의 문 장어를 삼키려고 애썼다. 하지만 장어는 장어대로 외가리 부리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다. 장어는 4분의 1쯤 부리에 물렸다가 절반 정도, 잠시 후에는 4분의 3쯤 빠져나온 듯 하더니 다시 부리 속으로 절반쯤 들어가 버렸다. 목숨을 건 장어와 외가리의 끝없는 싸움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세상에는 무슨 예유에서인지 밤새 한숨도 못 자고 투덜대는 사람이 많은데 그날 이후 플로렌스는 외가리와 장어의 싸움을 지켜본 탓에 잠을 설치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피넬로피 피츠제럴드 작가님이 쓰신 더 북샵에서 낭독했습니다. 함께 읽는 각자의 이야기 티팟. 어떠셨어요? 작품이 쉬운 듯 하면서도 저는 참 인생사,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 읽고 나서는. 읽는 동안은 좀 뭐랄까, 읽는 동안은 편안했어요. 그닥 어렵지도 않았고 술술 잘 읽혔는데 막상 마지막 장을 덮고 나니까 참 마음이 심란해지더라고요. 어떠셨어요? 근데 이게 시대 배경이 굉장히 옛날이잖아요. 1960년, 정확히는 1959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전원일기를 보듯이 읽을 때 잠시 멈췄다가 시간 며칠 뒤에 다시 읽어도 별로 무리가 없을 정도의 그런 조금 느리게 읽는 독서를 즐겼던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는. 어떤 이야기는 너무 속도감 있게 전개되거나 뒷이야기, 그러니까 챕터 하나가 끝날 때 챕터 다음 장을 읽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책은 워낙 등장인물도 많고 그리고 시간이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10년 정도 이 서점을 오픈해서 닫기까지의 과정이 이제 들어있는데, 그 10년이라는 게 사실 시간 감각이 별로 느껴지진 않았어요. 어느 날 보면 그러니까 서점이 오픈되어 있고, 어느 날 보면 또 사람들이 좀 와 있고, 어느 날 보면은 휴양철이 되어서 또 외지인들이 방문하고, 이런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다 보니까 그냥 정말 한 주에 드라마 한 편 보듯이 그 등장인물들이 등장해서 조금 다른 스토리로 그날의 이야기를 소개해주는 그런 편안한 독서를 할 수 있었어요. 민일리는 어떠셨어요? 저도 아까 럭키님이 다 읽고 마음이 좀 불편한 감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이 해피엔딩이 아닌 결말이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들에는 되게 다양한 위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해서 어떤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주인공을 보면서 내가 그러지 못하니까 대리만족을 느낀다거나 하는데, 이 책은 오히려 뭔가 그 현실을 수긍해갈 수밖에 없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래, 사는 게 저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해되는 대해서 주인공은 플로렌스라는 여인이잖아요. 이 플로렌스는 젊었을 때 남편과 일찍 사별을 하고 혼자서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남편의 유산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뭐랄까요, 이제 좀 시간이 좀 흘러서 남들의 시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신도 이제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제 자기만의 이제 생업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일을 만들어 가는데, 그걸로 선택을 한 게 서점이었죠. 정말 그 작은 마을, 하드버런가요? 그 곳에 작은 어촌 마을에 서점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게 좀 난관들이 생기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이며 그닥 협조하지 않는 마을 주민들이며 근데 그 과정에서 플로렌스는 꿋꿋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애써 무시한다고 할까요? 이제 그 올드하우스라는 옛 건물에 자기만의 서점을 이제 오픈을 하는데 그 서점을 하고 운영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도 이제 결코 녹록치 않잖아요. 그닥 길게 운영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좀 많이 좀 궁금했어요. 왜 마을 주민들이 그닥 협조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는 걸까? 굳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책을 즐겨 읽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여기 어촌이잖아요. 어촌인데 생선가게 가는 문을 닫잖아요. 사람들은 뭘 기대하는 걸까요? 차라리 뭐 술집이나 식당이 나왔을까요? 그쵸, 어촌이니까. 늘 어촌이니까. 보던 생선 말고 다른 새로운 거요. 근데 저는 이쪽으로도 좀 생각해 봤는데 이 유령이 나온다는 집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이곳을 오히려 노리는 한 무리의 세력도 있잖아요. 결국 그곳이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굴창고와 붙어 있는 이 올드하우스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상징적인 장소였던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컸을 거예요. 이 장소가 무엇으로 바뀌는가. 근데 원하는 게 아니면 차라리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낫겠다. 이럴 수도 있나요? 잘못 건드렸다가 그 안에서 살던 유령이 엄하게 밖으로? 우리 집으로 나올 뛰쳐나올까 봐? 수도 있고 어딘가 유령도 살아야 될 텐데 괜히 유령이 옮겨 다니다가 우리 옆집으로 오면 어떡하나. 아니, 그런 언급은 전혀 없죠. 전혀 없어. 거기에 가둬두는 게 나아? 네, 그냥 거기에 가둬두는 게 나은 거예요. 가맛 부인에 대한 얘기를 좀 이왕하면 좋겠는데, 이 플로렌스가 올드하우스를 구매를 하고 진척하는 그 단계를 그 당시에는 지금 모든 이야기를 반추해보면 가맛 부인은 런던에 오가느라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사실 가맛 부인은 이 올드하우스라는 곳을 예술센터로 탈바꿈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맛 장군이라는 이 조그만 지역에 말하자면 좀 유지, 엘리트, 약간 파티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누구나 그 파티에 좀 초청받고 싶어하는 그런 인플루언서 개념인데, 그 파티에 이제 초대된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제 가맛 장군이 이제 말을 하는 것에서 보면은 이제 부인이 뭐 런던 중심지를 오가느라 이 서점이 되어 버릴 이미 이제 구매를 마쳤으니까 이제 플로렌스라는 이 여인의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가맛 부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예술센터로 만들려고 했던 부지를 선구매를 해버리고 이미 일을 진척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이제 장군이 당신이 오가느라 놓친 것 같군요.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그런 사교계에서 아주 호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른 부지도 많아요. 생선가게도 문을 닫고 다른 더 좋은 장소가 많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실 뒤쪽으로는 무슨 위원회 그리고 사촌 뭐 의원 이런 사람들 동원해서 숨통을 조여오죠. 근데 그것도 아주 천천히 이제 진행되고 그래서 플로렌스가 수년간 서점 운영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맛 부인의 시각에서 보자면 굉장히 플로렌스는 의외의 장애물이 된 것이고, 근데 또 그 여인을 이제 바로 자기는 모든 권력을 이제 동원해서 쳐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는 않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두고 그 자리를 자기가 원하던 것으로 바꾸었다. 라는 면이 있죠. 그래서 그녀를 꼭 악으로만 볼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물 표현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플로렌스 외에 다른 마음이 조금 더 쓰이는 인물이 있느냐는 질문을 럭키님이 발제로 주셨었는데 저는 가맛 부인이었거든요. 그
플로렌스가 서점을 열었던 그 공간에 애초에 있었던 유령한테는 자기 공간에 들어온 플로렌스가 굉장히 마음을 거슬리게 하는 인물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유령이 되게 가마 부인의 입장이기도 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가마 부인은 애초에 플로렌스가 서점을 열려고 하기 전에 자기의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거스르게 하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인물이잖아요. 또 플로렌스에게는 가마 부인이 반대로 그런 입장일 거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요. 이 올드하우스에는 아까 마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래퍼라고 불리는 유령이 살고 있잖아요. 저는 그 유령이 방금 민들레님이 얘기하신 가마 부인이나 이제 이 마을 주민들, 또 이렇게 마일로라는 또 젊은 남성이 나오죠. 이 책에서 등장을 하죠. 방송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마일로노스나 또 자기만의 공간에 틀어박혀서 밖에 거의 운동 생활을 하고 있는 브런디 씨라는 노신사도 나오시고, 이 모든 인물들을 대표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유령이라는 존재를 생각했을 때 유령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항상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죠. 뭐 주변에 뭐 사물을 이용한다거나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뭐 소리를 내게 하고, 그래서 꼭 그 공간 안에, 갇힌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만드는데,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마을 주민들이나 그 플로렌스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유령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마을의 특성이 그렇죠.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어떤 행위 하나만을 해도 금방 소문이 퍼지는, 비밀이라고 없는 이 작은 마을이 또 사람들이 은근 외로워요. 고독하다고 이 문장이 표현되거든요. 이 마을 사람들은 고독하다고.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마리님이 전원일기 그 드라마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전원일기의 느낌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인데, 이 책에서의 마을은 맹수적이고 뭐가 스산하고 그닥 밝지 않은, 따뜻하지 않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나 사람들이 뭔가 감추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개방적이지 않은. 그래서 유령은 보이지 않으나 자신의 존재감을 열심히 드러내는 존재라면, 이 마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또 모르는, 뭔가 이렇게 쌓여있는, 베일에 쌓여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초반에 이 플로렌스가 올드하우스를 매입해서 서점을 오픈하려고 계획을 했을 때 은행 지점장과 상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분이 영업적으로 플로렌스를 상담을 해주시는데, 이건 뭐랄까요, 느낌이 상담을 친절하게 해주시는 듯 하면서도 뭔가 막는 듯한, 이건 아니지 않나요? 뭔가, 그러니까 이 사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어렴풋이 들었거든요. 그 뒤에 그 손턴 변호사라는 사람을 또 플로렌스가 만나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플로렌스가 의뢰한 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친절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자꾸 다른 동네에 서점을 권한다는 말이죠. 그 다른 동네에 서점 오픈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그쪽에 뭐 부동산도 권유를 하고. 그래서 이 느낌들을 봤을 때 마을 사람들에게서 그 보이지 않는 벽이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실제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속사정도 우리가 알 수 있으나, 하지만 우리가 보지는 못하는 것 같은, 실체는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저는 그 유령이 마을 사람들과 비슷하기도 하고 뭐 대변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상징적으로 차이점도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에 반해서 우리 플로렌스는 너무나 우리의 소신을 대표하는 여성 아니었나. 나는 서점과 책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꼭 이걸 하고야 말 테다 라는 굳건한 의지로 서점을 오픈한 게 아니라 상황에 좀 이끌리기도 하고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그 현실적인 생각에 의해서 서점을 오픈한 것인데, 플로렌스가 우리와 비슷하다는 입장이라면 그 반대편에서 또 다른 쪽 입장을 대변하는 마을 사람들, 저는 거기에 브런디 씨 님도 들어가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집단처럼 묶어주면 유령으로 포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브런디시 씨는 좀 마을 사람들과는 결이 다르게 플로렌스를 응원해주는 입장 아니었나요?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플로렌스에게 호의적이고 응원하는 입장이시지만 다른 결로 저는 그분 또한 유령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요. 그 유령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 주변에 있다고는 그냥 어렴풋이 짐작하고는 있어도 그것이 존재감을 드러낼 때 불편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브런디시 씨도 본인의 거처에서 가만히 계실 때는 존재감이 없었는데 그 플로렌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오고 목소리를 낼 때 가마 부인에게는 굉장히 불편함을 유발시키는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모두가 유령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유령과 가장 비슷해요. 정말. 자기 집안의 외모를 뜻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만의 공간에 갇혀서 자기가 물론 의도한 것이지만 밖에 마을 주민들에게 전혀 자기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툭 튀어나오셔가지고 자신의 존재감을 너무나 드러내잖아요. 근데 그런 브런디시 씨가 플로렌스를 지지해 주잖아요. 플로렌스만 집에 초대하고. 가마 부인은 아직 초대를 못 받았는데. TMI지만 저희가 유령의 마음으로라는 책을 함께 읽었잖아요. 좀 그 책에 유령도 많이 생각났거든요. 그 브런디시 씨가 플로렌스에게는 그 책에서 나온 유령 같은 거예요. 유일하게 그 마을에서 이 플로렌스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러니까 호의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을 사람들을 유령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플로렌스에게 이 사람들이 적대적이라거나 호의적이라거나 이런 마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태? 그것들을 보았을 때 얘기하는 것이요. 저는 이 폴터가이스트 지금 발제에 올라와 있는데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이 유령의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플로렌스가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어쨌든 저 집은 유령이 나오는 집인데 서점이 되기도 전에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수도꼭지 고쳐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살고 있다고요? 그게 겁없는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인이고 저 여자를 막을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다. 순박할 수도 있고 약간 불평불만이 많을 수도 있는 그런 어촌 주민들의 모습이 좀 그려지는데 그래도 저 여자는 그래도 저기 가서 살았어. 그리고 계속 장난치잖아요. 그러니까 유령 자체는 플로렌스한테 뭘 잘해주거나 마을 사람들을 대변하거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막 자꾸 책 떨어뜨리고 그렇게 막 흔들어도 그냥 플로렌스는 그 집안에서 그 시간을 견디잖아요. 신에게 이것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라고 하면서.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시련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관점일 텐데 플로렌스는 사실 말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잃고 남편과 만났던 곳이 서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 돈으로 뭘 해볼까 했을 때 그냥 서점 단순하게 정해서 지금 내 예산으로 살 수 있는 곳 저기 그래서 올드하우스를 이제 구매해서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모든 난관이 이제 그러니까 대중적인 여론이죠. 안 좋은 여론. 해봤자 안 될 거야. 하지마. 라는 그것을 그냥 묵묵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제 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플로렌스의 속내가 어떻게 들끓었는지는 사실 자세히 나오진 않죠. 그쵸.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조금 두려워하고 가까이 가기 싫어하던 존재를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자기가 하려는 일을 관철하고 진행하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대여 서비스를 안 열어요? 이렇게 요청도 하고 대여 서비스를 열었을 때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사람들이 호응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브런디시 씨가 이 어떠한 서점에 좀 긍정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그걸 보이스카우트 같은 어린아이가 이제 전달하면서 그것도 소문이 퍼졌겠죠.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에 맥락 없이 제가 한마디만 해도 아까부터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미신적으로 보자면 어쨌든 플로렌스가 서점을 연 곳은 귀신 나오는 귀신터란 말이에요. 그걸 누르고 그 귀신터를 누르고 장사를 하면은 기가 센 거야? 아니 기가 센 게 아니라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그럼 미신이 있어요? 네, 드라마 장사하는 도깨비에도 그러잖아요. 도깨비가 다녀간 곳은 장사가 잘 된다고. 맞아요. 도깨비. 흥행한다고. 도깨비터 맞아요. 그 책 읽을 때 계속 피식했는데 누르고 장사를 잘 하시는구나. 이런 마을에서도 서점이 수입이 되는구나. 난 플로렌스라는 사람의 성격이 너무 마음에 들고 부러워요. 나는 너무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무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귀여운 면도 있어요. 뭐냐면 가마 부인의 를 처음 만나는 그 가마 부인의 파티에 갈 때 빨간색 드레스를 양장점에서 맞춰주면서 이거 입고 가라고 하니까 나 이런 거 못 입어요 하다가 아무도 당신 신경 안 쓸 거야 라고 하니까 입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플로렌스는 뭔가를 해서 주목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상황이 본인이 산 게 올드하우스라서 지금 마을 주민 전체에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그런 뭐 유명세나 이런 걸 하나도 바라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가마 부인을 처음 봤을 때 그녀에게 굉장히 호감을 느껴요. 너무 이제 세련되고 우아하고 저렇게 좌중에 관심을 받고 근데 가마 부인이 왜 나를 초대했을까 궁금해하면서 그 파티에 가는데 왔을 때 처음 인사해주지 않고 자기 무리의 사람들과 충분히 그녀가 시간을 보낸 다음에 플로렌스에게 와서 나를 놔주지 않아서 이제 와서 인사하네요 라는 식으로 이제 너무 상투적이죠. 그런 티피컬한 성격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서점을 다른 곳에 열어보면 어떻겠냐라는 우회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거기에 예술센터를 열 생각이다. 모든 주민이 그걸 바래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플로렌스가 저는 거기 이미 들어가서 살고 있고 생각대로 서점은 열 예정이에요 라고 하고 그 즈음에서 이제 대화가 끊어지고 코트를 입고 돌아서지만 그때 플로렌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혹시 예술센터를 나에게 운영을 맡기려고 나한테 말을 건 게 아닐까? 난 예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책만 좀 알지. 헛된 꿈을 품죠. 헛된 꿈을 품죠. 그래서 대학에 수강을 좀 해야겠다. 이제부터라도 예술을 좀 알아봐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서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구나. 근데 순수해요. 순수하고 단순한데 너무나 심지가 굳은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무섭다. 쉽게 넘어뜨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플로렌스에 대한 매력도가 확 상승했어요. 그럼 마리님은 이 작품에서 네. 가장 관심이 갔던 인물이 브런디씨? 아니면 가마 부인? 플로렌스? 가장 관심이 갔던 인물? 플로렌스가 일단 주인공이니까 그녀를 좀 이해해 보려고 쫓아갔는데 의외로 너무 관심이 갔던 인물은 크리스틴이에요. 크리스틴도 야무진 소녀. 야무진 소녀. 저는 그런 캐릭터에게 너무 마음을 쉽게 뺏기거든요. 그녀가 자로 가마 부인의 손을 쥐잖아요. 그쵸. 예, 정의실현 이런 장면 너무 좋아합니다. 크리스틴이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좀 뭔가 예상을 벗어난 그래서 그게 좀 긴장감, 그러니까 재미있는 긴장감을 높여주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활력을 주었어요. 네. 그 서점이 잘 되는데 굉장히 일약을 했고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가 등장하면 이야기에 굉장히 활력이 돌지 않나요? 맞아요. 저는 마일로노스라는 그 젊은 남성이 제일 좀 공감이 갔어요. 너무 의외의 인물이네요. 그래요? 플로렌스 등장하지 않았는데. 네. 마일로노스는 플로렌스가 가마 부인의 초대를 받고 간 파티에서 처음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사람과 플로렌스가 대화를 나누는 짧은 순간이 있는데 이 사람을 겉으로 봤을 때는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 사람의 속마음에서는 표현의 그 문구가 나오거든요. 누군가 나를 귀찮게 할 때, 귀찮게 할 것 같을 때는 오히려 더 상냥하게 미소를 띠고 대처를 한다. 이게 내 모습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깊게 엮이고 싶지 않다. 저 사람하고 뭐 대화를 많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을 외면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히려 더 약간 더 형식적으로 과하게 우리가 상냥을 표현하는 때도 있잖아요. 저 사람에게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 자리에서 말끔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마일로에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플로렌스가 이제 서점을 오픈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그 모습들이 어떨 때는 우유부단하고 어떨 때는 단호하게 나가고 했던 모습들이 나의 그 생활력을 표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면 마일로의 그 모습들을 봤을 때는 나의 감정적인 것들, 심적인 것들과 좀 공감이 가는 좀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장이 있었는데요.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이 모든 감정이 메말라버린 남자. 이제 마일로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작가님이. 그래서 마일로는 상대방 기분에 맞추어 말하고 상대방에게 흥미를 느끼는 듯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쉽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터득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을 대하고 다루는 거에서 약간 기술적으로도 터득을 하고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우리의 모습에 다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많이 공감이 갔어요. 저는 이 책에서 가장 내 눈길을 끌었던 단어가 보이지 않는 존재였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말씀을 작가님이 하셨는데, 그 보이지 않는 존재, 물론 유령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지만 저는 그 플로렌스가 그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거대한 힘은 마을 사람들의 무관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플로렌스에게 딱히 적의감도 없지만 그닥 큰 호의도 없고 그냥 내 삶이 편안하고 내가 관심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이 나에게만 필요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서점 운영이 잘 되든 안 되든 오픈이 되든 폐업을 하든 간에 그닥 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서점을 오픈할 때도 그닥 큰 호의가 없었지만, 호응도 없었지만 폐업할 때도 그닥 누가 와서 너무나 슬퍼한다거나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이렇게 플로렌스를 붙잡아 둔다거나 위로의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마을 사람들의 그 자신들 하나하나에 무관심,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요. 그것들이 쌓여서 결국 그래서 플로렌스가 거기에 쫓겨나다시피 해서 그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큰 관심은 없는. 지금 럭키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더욱더 플로렌스가 외지인 출신이다라는 게 부각되는 것 같아요. 이 마을에 원래 살던 사람이 아니라 외지인으로서 이 마을에 와서 사람들 지금 뭔가 될 수도 있었던 어떤 것을 사서 서점이라는 그 마을에 없었던 것을 들여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공동체, 폐쇄적인 공동체에 외부에서 무언가가 들어와서 새로운 것을 전파할 때 생겨날 수 있는 갈등, 알력 이런 것들도 좀 보여준 사례인 것 같아요. 처음에 낭독을 했었던 그 문장 중에 외가리와 장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가리와 그 장어의 싸움을 연상을 해보았을 때, 그러니까 플로렌스가 외가리인가 장어인가 뭐 이렇게 대입해보면서 그 상황을 생각해봤을 때 결국 그 문장에는 잡혀 먹었는지는 결말에 나와 있지 않지만 플로렌스도 결국 그 마을을 쫓겨나게 되면서,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과 실제적인 싸움은 없었지만 그 냉대와 무관심에 졌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의 결정적인 원인은 물론 가마 부인이지만 가마 부인의 그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뒤에서 조종을 했던 그 힘에 의해서 쫓겨나게 된 것이지만, 플로렌스가 배를 타고 떠나가는 그 장면이 그 외가리와 장어의 그 처절한 그 전투가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저는 그 외가리한테 잡아먹히고 빠져나와서 생존하고 이것보다 집중한 거는 그 계속 반쯤 들어갔다가 이렇게 또 빠져나왔다 이렇게 실랑이를 하잖아요. 엄청.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렇게 파닥거리고 애쓰는 것이 그냥 삶이라는 그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 문장 중에 플로렌스가
그걸 표현했던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올드하우스의 뒷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을 자꾸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렸다고 하거든요. 안에서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그게 안에 뭐 내부에 뭐 공기의 흐름인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오래된 건물이니 뭐 구조적인 뭐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 플로렌스가 문을 자꾸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려. 근데 결국에 갑자기 문이 급작스럽게 확 열리면서 꽈당 넘어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플로렌스가 뭐 수치심이라던가 뭐 당혹감이라기보다는 이 플로렌스가 분노를 느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노가 표출됐다는 그 장면도 좀 눈길이 갔거든요. 그래서 무엇에 대한 분노였나요? 그러니까 정말 단순한 행동이잖아요. 우리도 가끔 집에서 문 안 열릴 때 있잖아요. 뭔가 마개가 안 열릴 때도 있고. 근데 이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었을 때 보통 우리는 부끄럽다거나 보통 플로렌스가 그 장면에서 자기가 넘어지는 모습을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봤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부끄러웠겠다, 수치스러웠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 같은데 왜 플로렌스는 분노를 느꼈을까? 그러니까 플로렌스가 잘 지내고 있는 듯 하지만 서점 운영도 열심히 해나가고 꿋꿋하게 용기를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심적 저 깊은 곳에서는 뭔가 억울함이라던가 그런 게 좀 쌓여서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서 그 예상치 못한 상황에 그게 확 몰려오지 않았을까. 전혀 연관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고 보면 플로렌스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요. 그쵸? 그냥 어렴풋이 이 사람의 성격을 짐작해 볼 뿐이지.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플로렌스는 뭔가 행동으로 성격을 보여주는 서술을 쓰신 것 같아요. 작가님이. 그 초반에 서점을 아직 열기 전에, 오픈 전에 이런저런 세력들이 좀 호의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을 때 어떤 밭에서 누군가가 말의 이 사이를 좀 청소를 해줘야 된다면서 혀를 좀 잡아달라고 하잖아요. 그 혀를 잡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을까요? 말의 혀를. 그래서 그것을 근데 부탁받았다고. 예, 그리고 누가 비를 맞고 있었는데 레이븐이었던 것 같은데 본인의 레인코트를 빌려주고 여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인물로 나오잖아요. 미망인이고. 하지만 그것도 또 인식을 확 깨버리면서 본인이 이제 도움을 주는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 레이븐도 좀 그 말이 고치는 장면 이후에 이 서점을 도와주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좀 도움을 주죠. 그 서점 진열대를 선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해양소년단을 보내가지고 좀 만들어주게 한다거나 네, 그런 점들에서 플로렌스의 성격들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대범함. 그리고 나는 보호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은 아주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플로렌스에게 유일하게 실제적인 도움을 줬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레이븐이. 그렇죠. 아이들을 보내서 일도 도와주게 하고. 브런디시 씨가 어떻게 좀 지지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건 얼떨떨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플로렌스에게는. 집에 초대되어서 차를 마시러 갔을 때도 케이크도 입에 안 대고 홍차도 식어서 안 마시다가 어쨌든 얼른 이 상황을 종료하고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화의 한 장면인데 플로렌스가 떠줘요. 케이크를. 그렇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 장면보다 더 눈길이 갔던 거는 이제 브런디시 씨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기 전이었나요? 이제 그 크리스틴의 어머니를 만나는데 플로렌스가 이제 크리스틴의 어머니는 그 브런디시 집에 이제 가사도우미? 이제 그것처럼 이제 집안일을 해주시는 분인데 일주일에 몇 번씩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노 신사가 혼자 사시기 때문에 집안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모처럼만의 손님을 초대해서 이제 이 크리스틴의 어머니에게 그 브런디시 씨가 파이였나 케이크를 구워달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이 부인은 귀찮은 거지. 번거로운 거지. 그래서 그거를 플로렌스에게 굳이 또 얘기를 하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공통된 이 그런 분위기, 특성을 좀 엿봤던 것 같아요. 하던 일만 하고 내 일에만 관심이 있고 거기에 뭔가 아주 작은 거라도 뭔가가 플러스 알파가 되면 그건 귀찮은 것이 된 것이고 그 책에서도 처음에 서점을 오픈한다고 했을 때 그 지점장이랑 플로렌스가 대화를 나눴을 때 사람들은 책에 관심이 없다. 서점에 관심이 없다. 그게 마을 사람들의 공통적인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그 모습이 그 크리스틴의 어머니에게서도 잠깐 엿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에서는 그 가마 부인이 문화센터를 차리는 것에 대한 그 이유가 살짝 언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센터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술이나 이런 것을 즐기는 그러니까 계급, 부류는 따로 있다. 그러니까 서점은 누구나에게 다 오픈되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인데 문화나 예술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더 위의 계급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어떤 의사가 있었던 걸로 비춰지거든요. 영화를 잠깐 봤을 때는. 정말 가맛부인답군요. 네. 근데 책에서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플로렌스가 책을 구매할 때, 그 업체에서 책을 구매할 때 내가 원하는 책만 딱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책에 A, B, C 등급이 있어서 A 등급을 받으려면 그에 딸린 B, C 등급도 그냥 딸려 받아 구매해야 하는 그런 표현이 저는 계급처럼도 느껴져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셨나요? 네, 그러면 더 북샵에 관해서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까요? 그럼, 네. 그럼 다음 책은 우리 마리님께서 골라주실 건데요. 어떤 책으로 고르셨어요? 예, 다음은 최근에 들어서 한국에 굉장히 많이 알려진 작가님이신데 클레어 키건의 너무 늦은 시간이라는 올해 나온 신작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맡겨진 소녀, 이처럼 사소한 것들로 굉장히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셨는데 최근작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짚어보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맡겨진 소녀 특히 너무나 좋았는데 이번 작품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네.